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께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도 저는 진보의 스피커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잘못된 가짜 뉴스를 바로잡고 저들의 정치 꼼수와 노림수의 의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경고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올해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진실을 알리는 진정성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와대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11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서 온 나라를 뒤흔들었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두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는 비유를 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검찰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건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면서 검찰을 향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2019년 마지막 날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11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검찰의 어이없는 커밍아웃인 셈인데요. 이게 지난 4개월간 나라를 흔들었던 범죄 혐의라는 게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태산 명동 서일필, 청와대는 큰 산을 흔들어 놓고 결국에는 쥐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다는 고사성어까지 써가며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는 거죠. 이례적으로 검찰의 조 전 장관 기소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검찰을 향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윤석열 청장이 하극상을 저질렀다라는 인식을 청와대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울러 이젠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의도로도 해석되는데요.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실린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청와대는 검찰을 향해 그동안 국민의 신뢰에 흠집이 날 것이라며 더 이상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그간 검찰에 대한 반응과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사실상 청와대가 윤석열 청장에 대한 불신임을 말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은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청장에 대한 불신임인 겁니다. 거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하루도 안 돼서 청문 보고서를 1월 1일까지 보내달라고 한 것도 이전까지 청와대에서 청문 보고서를 요청한 예로 봤을 때 너무 이례적인데요. 그동안 그냥 임명해버리면 강행 임명이니 뭐니 말이 많아서 물밑 작업으로 협의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번엔 그러던지 말던지 바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더 이상 검찰개혁을 늦추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리고 2일 오전 7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일인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국무위원들과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추 장관은 잠시 뒤 정부 시무식에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로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부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식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검찰과의 검찰 개혁을 놔두고 벌이는 진검승부가 기대됩니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청와대가 뭔가 결심을 굳혔고 이제는 수세보다 공세로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이제부터는 공수가 바뀌게 되는 셈인 겁니다. 여태 윤석열 검찰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고 개혁의 기회도 줄 만큼 줬다는 거죠. 그런 만큼 이제는 충분한 명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참을 만큼 참았고 봐줄 만큼 봐줬다는 거죠. 더 이상 검찰공화국, 검찰 통령짓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거기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게 될 텐데요. 검찰로선 사면 초과인 거죠. 공수처 법안 통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검경 수사권 조정법 통과, 거기에 2019년 마지막 날 강행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황당한 기소까지 조직의 기득권 하나 지키겠다고 자신들의 무덤을 파온 윤석열 검찰은 마침내 2020년 그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간 그들이 보여준 온갖 검찰 권력의 패악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음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는데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검찰 해체라는 명분을 갖기에도 충분합니다. 달라진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온 거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서 MBC가 신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과 관련된 민심부터 살펴봤는데요. 국정에 실패한 여당보다 국정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신년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0.2%,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5.6%로 절반 이상이 긍정평가했습니다. 지난 9월 조국 전 장관 임명 직후 MBC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지만 조국 사퇴 이후 다시 긍정평가가 앞서는 흐름인데요. 여야 4+1 합의로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59.8%, 반대한다 32.4%로 찬성 의견이 27.4%포인트 우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지명한 데 대해서는 찬성 54.3%, 반대 30.5%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는데요. 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27.2%,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2%로 1, 2위로 올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3%,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4.4%,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3.7%, 조국 전 장관 3.5%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야 1위 후보로 가상 양자 대결을 벌였을 때 이낙연 총리 51.4%, 황교안 대표 25.5%로 MBC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차이가 났는데요. 이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 후반기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과 개혁의 광폭 행보가 기대됩니다.